자, 지금 나눠준 교재를 보면 뭐 제목에도 써 있지만 수특을 이제 쭉 모아놓은 건데 지금 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거는 전 문항을 다 실었어요. 요거는 전 문항을 다 실었어요. 그래서 뭐 예제도 있고 유제도 있고 뭐 설명하는 페이지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22학년도 거랑 21학년도 거 요거에는 레벨 1, 2, 3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준 게 이제 수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수 1을 끝내고 그 다음에 수 2까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로 수업은 이제 23학년도 걸로 할 거고, 그러면 23학년도 걸로 1강을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22학년도 거 1강, 21학년도 거 1강 숙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3학년도 것도 1강부터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도 전부 1강부터 6강. 21학년도 거만 1강부터 7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에 6강, 7강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1강을 이제 수업을 하잖아. 1강을 수업을 하면은 23학년도 거 1강의 나머지 문제들이랑 여기 1강이랑 여기 1강이랑 숙제라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레벨 1, 2, 3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다 풀어야지. 나 집갈래. 다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나의 역량이 레벨 3는 조금 무리다. 그럼 레벨 2까지만 푸는 거는 인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원부터 봅시다. 어저께 봤던 시험 중에 그거 있죠? 뭔지 알지? 그 3점짜리 아니에요? 3점짜리 19번 문제. 요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요 페이지를 잘 봐야 돼. 그죠? 19번 문제 이거 틀린 사람들이 은근 있던데,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을 잘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A의 n제곱근 해가지고 뭐 제곱근이 뭔지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은 아니까 문제 풀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몇 개냐라는 거죠. 몇 개냐. 이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a라는 숫자가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아니면 음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자주 물어보는 거,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짝수 제곱근 항상 실수는 몇 개 있다? 실수 2개죠. 실수 2개. 예를 들면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왜 너 몰랐어? 네? 왜 웃어? 그럼 네가 대답해봐. 16의 4제곱근이 총 몇 개 있어요? 총? 실수와 허수 상관없이 총 몇 개 있어요? 16의 4제곱근. 총 몇 개 있어? 4제곱근이면 무조건 4개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실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실수는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지. 짝수,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 2개. 근데 양수의 무슨 소리예요? 16에 4제곱근 하면 그러면 16에 다 어떻게 씌운 건가? 그치? 4제곱 했을 때 16이 되는 수를 다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4개가 뭐냐면 이 말이. 풀마 2하고요. 풀마 2i. 그럼 4개잖아. 그죠? 4개인데 그 중에 얘네 둘은 허수니까 실수는 얘네 둘이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주로 문제에서는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 그럼 항상 실수가 2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양수의 홀수 제곱근, 그럼 몇 개일까? 실수가 1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양수 얘기고요. 음수는 어때요? 음수.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어때? 1개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쵸? 없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어딨어. 그죠? 어떤 실수를 짝수 제곱을 하면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쵸? 이거는 0개죠. 실수는 0개. 실수 0개. 그 다음에 음수의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1개. 그치? 실수는 1개고,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y는 x의 n제곱이고 얘도 y는 x의 n제곱인데 이게 n이 홀수면은 약간 굴곡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늘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증가하는 함수로 생겨요. 그러면은 이 증가하는 함수 중에서 양수 쪽에 긋든 음수 쪽에 긋든 무조건 교점은 하나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 수가 양수든 음수든 실수는 하나 생기는 거예요. 교점이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요패 그래프는 이제 n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죠. 그러면은 역시 굴곡의 차이는 있지만 큰 모양은 늘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기는 애한테다가 양수 쪽에 선 하나 긋고 음수 쪽에 선 하나 그어보면 양수 쪽은 무조건 두 번을 만나죠. 무조건 두 번 만나는데 음수 쪽에서는 만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짝수 제곱근에 관련된 얘기는 요런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실수인 것이 몇 개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다음 장에 보이는 그 예제를 한번 봐봐. 예제. 자, 실수 P에 대해서 P의 i제곱이랑 P 플러스 2가 모두 어떤 한 실수의 4제곱근이래요. 그러면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자. PI가 어떤 수의 4제곱근인데 P 플러스 2도 똑같이 그 수의 4제곱근이래요.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PI를 4제곱을 한 거랑 P 플러스 2를 4제곱을 한 것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딱 떠오르는 그 모양 그대로 식을 써보면 PI의 4제곱은 P 플러스 2의 4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PI의 4제곱이라는 게 뭐죠? P 4제곱이죠, 그냥. 그죠? I 4제곱이면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걸 지금 전개시키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가지고요. P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0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을 한번 쓸 수 있네, 그지? 합차 공식. 그래서 합차 공식을 한번 써주면 P 제곱 더하기 P 플러스 2의 제곱 요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P 제곱 빼기 P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이제 둘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차피 앞에 있는 이 두 가로는 무조건 0보단 어떨까? 무조건 크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0이 될 때를 생각해보면 얘가 0이 될 때는 P하고 P 플러스 2가 둘이 같거나 아니면 둘이 부호가 반대로 같은 거죠. 근데 P하고 P 플러스 2가 어떻게 똑같아, 둘이? 그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P하고 P 플러스 2가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다. 뭐 이런 모양인 거잖아, 지금 요 상태가. 그러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라는 건 둘 중 하나잖아. A랑 B가 진짜 같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B하고 같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A고 얘가 B니까 얘랑 얘가 직접 같을 수는 없잖아. 무조건 얘가 이만큼 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것만 가능하겠구나. 그죠? 그럼 요렇게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풀면은 P가 얼마일까요? P가 마이너스 1인가? 그죠? P가 마이너스 1이다. 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얘는 이제 뭐 4제곱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에 대한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면 밑에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2번을 보면 2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어. 준이야, 그럼 A는 뭐라고 써야 될까? 네. 삼제곱근 24. 뭐 이거지 뭐 그냥. 그치? 세제곱 해가지고 24가 되는 실수면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3의 6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일단 3의 6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 몇 개 있겠니? 2개 있겠죠. 그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 있겠지. 그러면 3의 6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얘네 둘을 써보면 한 놈은 3의 6제곱근일 거고
한 놈은 마이너스 6제곱근 3. 이렇게 두 개가 바로 3의 6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겠죠. 그죠? 근데 그 둘의 곱을 B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둘이 곱할게요. 둘이 곱하면은 B는 자 마이너스 붙고 6제곱근 안에서 3이랑 3이 곱해지니까 3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써도 돼요? 6이랑 2랑 약분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제곱근 3이라고 써도 되지. 그치? 만약에 나는 거듭제곱근 하는 게 좀 어색하면은 다 지수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죠? 3제곱근이 지수로 뭐지?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지수로 다 바꿔가지고 지수 법칙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 모양 그대로 가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시면 A도 3제곱근 24 B도 자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하지만 얘도 3제곱근 3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분모도 3제곱근 9죠. 전부 3제곱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3제곱근을 씌울 수 있겠죠. 이렇게 3제곱근을 씌우면은 9분의 2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야 이거? 그죠? 요 안에 게 8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특별히 뭐 설명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지. 6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일부러 쪽수를 두 가지 넣어놨어요. 그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원래 갖고 있던 쪽수고요. 위에 쪽에다가 따로 위에 오른쪽 끝에 보면 이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요 다 세 개 합쳐놓은 전체 쪽수입니다. 전체 쪽수. 자,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 있잖아요. 지수 법칙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지수끼리 빼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곱하는 거고. 이 지수 법칙이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정수일 때, 그리고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지수의 범위를 그렇게 늘려도 항상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죠? 지금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지수가 실수일 때니까 지수의 범위가 가장 넓을 때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이 지수 법칙은 그대로 다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법칙은 늘 성립합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하나 볼게요. 예제 2번. 0이 아닌 두 정수 mn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시킬 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써볼게.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m 분의 1이죠. 이거 그죠? 곱하기 자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제곱이 요렇게 분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2제곱이 안에 있는 애들한테 분배되면은 m제곱이 되나요? m제곱 곱하기 n제곱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있으니까 m이 하나 지워져도 마이너스 m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남죠.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144입니다. 그리고 m는 정수예요.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경우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m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m은 일단 어떤 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게 만족되려면 m 값이 무조건 음수여야 되죠. 음의 정수여야 되죠. 그지? n 값은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m밖에 없어. 그래서 m은 음의 정수니까 우리는 m 더하기 n이 가장 클 때를 찾고 있잖아. 그러면은 음수가 덩치가 커지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n의 덩치, n의 절대값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죠? n의 절대값을 최대한 줄이자. 그럼 제일 작게 만들면 얼마예요? 그치, 마이너스 1로 둬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m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n 값은 12. 요게 지금 m 플러스 n이 가장 클 때가 되겠지. 그죠? 얘가 커질수록 n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지금의 상황은 요게 가장 클 때가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8페이지로 가시면 로그의 정의, 그래서 로그에 대해서도 뭐 기본적인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로그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범위. 그렇지. 요렇게 딱 써 있으면 날카로웠어. 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이 녀석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1이어서는 안 된다. 그지? 그다음에 요 녀석은 어때? 0보다 크다. 그쵸? 그 조건을 항상 만족할 때만 로그가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의 범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의 값을 뭐 예를 들어 k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의 k제곱은 n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수 상태의 식과 로그 상태의 식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로그식을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양변에다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돼? 로그를 이제 취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건 모르면은 내려가야지, 그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제 3번도 너무 쉬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0쪽으로 갈게요. 로그의 밑변환. 뭐 이것도 이제 로그를 풀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긴 한데, 로그는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로그 밑을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는 마치 이제 우리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같은 걸 계산할 때 마치 얘를 분수의 분모와 분자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죠, 그렇죠? 그죠? 자,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이게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고 남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다시 로그 A의 C로 항상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처음 상황에서 그냥 얘를 약간 분모 같은 느낌, 얘를 분자 같은 느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얘를 분모 같은 느낌, 얘를 분자 같은 느낌. 그럼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게 있어? 그럼 지워야지, 이렇게. 그럼 바로 로그 A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밑변환 공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고,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B하고 어서와 로그 B의 A하고는 뭔 관계죠?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그죠? 얘네들이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역시 밑변환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요거 정도? 2에 로그 3의 5. 채원아, 이게 얼마일까? 5, 3의 5 하지 말고 로그 2의 5 할까? 이게 얼마일까? 그쵸? 얘가 5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채원아? 저요? 네. 로그를 씌워요. 로그를 씌워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요 자리에 있는 애랑 요 자리에 있는 애는 항상 뭐가 가능해? 위치를 교환하는 게 가능하니까 지금 위치를 교환을 해주면은 5의 로그 2의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치안이가 말한 대로 로그를 씌워주면 되죠.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둘이 같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었어요.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밑변환에 관해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쪽으로 가면 이제 상용 로그가 나오는데, 상용 로그는 이제 조금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죠? 너네 이거 노이즈 같은 데서 상용 로그 본 적 있어요? 잘 안 나오죠. 그죠? 잘 안 나오지만 몇 문제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그냥 설명을 하고 갈게요. 상용 로그는 그냥 로그인데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십진법이기 때문에 이 밑이 10인 로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상용 로그를 좀 깊이 있게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을 밑이 10인 로그에다가 적용시켜 준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용 로그는 생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 이게 상용 로그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제 뒤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번을 한번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로그가 굉장히 더럽게 생겼는데 이거를 자 얘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준이야 너 영 수업 듣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정리 좀 해봐. 네? 정리 좀 해봐. 일단 누구랑 누구로 분리할까? 분수를 떼기로. 그럼 로그 2의 300제곱이면 300은 또 앞으로 당길 수 있죠. 이렇게 당겨주고 빼기 자 로그 5에 이거 몇 제곱이에요? 거듭 제곱으로 쓰면 뭐예요 이거? 3분의 100제곱이죠? 3분의 100제곱. 그럼 앞으로 당기면은 3분의 1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그 2밖에 없거든요. 로그 2밖에 없는 상태에서 로그 2는 오케이인데 로그 5는 어떻게 처리하나? 로그 5? 그죠? 로그 5는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그치 얘는 항상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꿀 수 있죠. 상용 로그니까 1이라는 것이 로그 10이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결국 이 식은 300 로그 2에 빼기 3분의 100 괄호 1 마이너스 로그 2 이런 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로그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얘가 3분의 100이 더해지는 거니까 3분의 1000인가요? 3분의 1000 로그 2 마이너스 3분의 100 이렇게 남았어. 근데 이왕이면 이거 우리가 3분의 100으로 좀 묶어주고 싶네. 3분의 100으로 묶으면은 10 로그 2에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쵸? 네. 로그 2라는 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여기까지 왔고 문제에서 로그 2가 3010, 0.30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010이죠. 3.010에서 1 빼니까 뭐예요? 2.010이죠. 그러면 3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2.010을 하는 거니까 그냥 2.01이라고 쓸게. 그럼 201을 3으로 나누는 거네. 그치? 그래서 답은 뭐다? 67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4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상용 로그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두 문제 중에 하나만 해볼까요? 9번 하나 해보자. 9번. 9번 답 한번 찾아봐. 9번. 답 찾아봐요. 9번 문제. 일단 A, B가 로그 A가 이거고 로그 B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요거 루트 A, B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해볼까요?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봅시다. 그러면은 로그가 붙고 루트라는 건 2분의 1제곱이니까 로그 AB에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로그가 취해지면은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인데 이것도 역시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으로 쪼갤 수 있고 n 내려오면 결국 요거는 n만 남죠. 그죠? 그래서 로그 A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로그 대문자 A는 3.6이고 얘는 1.0020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6020이고요. 거기다 2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돼요? 2.3010이죠. 이게 지금 n 더하기 로그 a하고 같은데 로그 a가 그러면 n이 지금 정수잖아. 그치? n이 정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2가 되고 얘가 0.301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a는 뭐야? a는 2가 되겠고 n도 2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양변에 그냥 상용 로그를 취한다. 그것만 딱 시작되면 그다음 쭉쭉쭉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좀 가봅시다. 이 책에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15쪽이네요. 자, 15쪽에서
뭐 레벨 2는 다 풀진 않을 거고요. 3번 한번 볼게요. 레벨 2의 3번. 자, 3번 같은 거 풀 때는 항상 이제 좀 조심해 줘야 될 게 부호를 잘 챙겨야지, 그지? 부호.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부호의 변화가 생기진 않나? 아니면 이게 무조건 양수라고 볼 수 있나? 혹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지. 자, 우선 첫 번째 분수부터 보면 분모에 4제곱근 절대값 a가 두 개 곱해져 있는데, 그럼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똑같이 4제곱근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쓰면 4제곱근 a제곱이라고 그냥 써도 되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는 그냥 a제곱이랑 늘 같으니까, 그죠? 부호와 관계없이 늘 같죠. 그럼 이렇게 쓰고, 그럼 분자에는 4제곱근 루트 a의 6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은 똑같이 4제곱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쓰면은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a라고 볼 수 있다 없다? a라고 보면 안 되죠. 그쵸? 이건 a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어때 얘들아? 이건 어때? A. 이거는 늘 a라고 봐도 되죠. 맞니?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홀수 제곱을 하더라도 이 녀석의 부호가 그대로 유지돼요. a가 원래 양수였으면 양수인 거고 음수였으면 음수인 거지. 그치? 하지만 얘는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던 부호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는 a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 요 녀석은 요 녀석은 지금 3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봐도 괜찮죠?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a가 0보다 클 때라고 생각하면, 자, 이 앞에 있던 큰 분수가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는 a 괄호 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3과 같은 거네. 그죠?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a니까 a가 없어지고 는 마이너스 3 되나? 그죠? 그럼 a 제곱이 마이너스 3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실수 a를 찾는 중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모순 땡. 자, 그럼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이 앞에 있던 큰 덩어리가 마이너스를 하나 가지고 나오게 될 테니까, 자, 아까 전에 식에 비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추가된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3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자, 지금 범위에 맞는 애는 그럼 누굴 골라야 돼? 마이너스 3이 정답이죠. 그쵸? 그래서 부호를 잘 따지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4번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n이 2부터 100까지 자연수인데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분수가 어떤 유리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뭐 어떤 모양이 잘 안 보이니까 최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 분수는 8의 15제곱근 8이면 2의 몇 제곱이야? 15분의 3제곱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5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친구는 곱하기 3의,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잖아. 그럼 거기다 지금 분모에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2의 5분의 1제곱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거고, 이 3의 거듭제곱 두 녀석은, 자, 요 지수에서 요 지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을 지수에 써주면 되겠지. 빼면 얼마예요? 3에 얘가 6분의 4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는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떤 유리수의 n제곱근이 돼야 된대요. 어떤 유리수의 n제곱근. 그럼 얘를 어떤 모양으로 바꿔봐야 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2 따로 3 따로 저렇게 거듭제곱 씌워져 있으면 저거 전체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근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좀 합쳐볼까?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분시켜야지. 그치? 통분. 그래서 얘를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둘 다 10분의 1로 통분시켜보면 어떻게 돼? 2의 10분의 2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10분의 5제곱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네.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5제곱 전체의 10분의 1제곱 이런 모양 가능하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이게 분수잖아.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3의 5제곱이면 얼마지? 243분의 4. 그치? 자, 요거에 지금 10분의 1제곱이라는 요런 숫자를 우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43분의 4의 몇 제곱근? 왜 마이너스 10제곱근이야? 그죠? 요거에 그냥 10제곱근이라고 한번 쓸 수 있죠. 10제곱근. 그지? 그러니까 n 값은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n 값은 얼마다? 10이다. 그죠? 맞니? 그럼 이제 그 다음 건 어떻게 찾아? 예를 들어 좀 간단한 걸 생각해 볼까? 만약에 뭐 루트 3이 3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3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 얘는 3의 제곱근이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9의 4제곱근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3을 제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4분의 1제곱을 씌워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9의 4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녀석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43의 4제곱을 먼저 제곱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체의 20분의 1제곱을 해주면 같은 숫자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43의 4제곱에 243분의 4의 제곱 이 숫자의 20제곱근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n 값으로 지금 두 번째 숫자 20이라는 숫자를 찾은 거고, 그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결국 10, 20, 30, 40 이런 숫자들이 다 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뭘까요? 10개겠지. 10개. 그쵸? 지금 2부터 100까지니까 10, 20, 30 해가지고 100까지 10개의 숫자가 이 문제를 만족하는 n값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한 문제만 더 풀 건데요. 8번 한번 해봐 얘들아. 8번. 8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들을 좀 잘 활용해 보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예쁘게 푸는 게 좋거든요. 지금 여기 P가 로그 2의 A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 두 번째 있는 B는 3의 Q제곱이다 라는 식도요, 이제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주면 Q는 로그 3의 B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이 세 번째 식에다가는 물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애들하고는 뭔가 안 맞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오른쪽에 4가 있으니까 밑이 2인 로그를 한번 취해봐요.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B에 로그 3의 A제곱은 밑이 2인 로그 취했으니까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 있던 로그 3의 A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2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3하고 여기 2하고 사실 자리 바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밑변환 공식 있잖아. 밑변환 공식.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으로 다 상용 로그로 바꿔봐. 로그 3분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B 이걸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랑 자리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똑같거든. 그치? 그러므로 이 식을 우리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B
로그 3의 b로 바꾸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로그 2의 a가 지금 p였고 얘가 q였으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건 쉬워요. 어? 이건 쉬워요. 2번이요? 이 페이지에 2번이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B. B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그지? 얘가 마이너스 2지. 얘가 마이너스 2인데 그것이 지금 A에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X라는 아니 A라는 친구 소문자 A는 16 아닌가? 16? 그치? 16. 아니 16의 4제곱근 중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아까 써줬잖아. 16의 4제곱근 중에 풀마 2랑 풀마 2i가 있었잖아. 그치?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레벨 3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레벨 3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우선 1번부터 보면 n값이 2부터 7인 자연수 n과 정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n들은 좀 써놓을게요. 2, 3, 4, 5, 6, 7. 자, 이렇게 후보가 있어, n들은. 그 다음에 a는 그냥 정수입니다. a는 그냥 정수. 자,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조건에서 n제곱근 a가 0보다 작대요. n제곱근 a가 0보다 작다. 무슨 말일까요? n제곱근 a가 0보다 작아. A가 음수고 a가 음수고 N이 n은 홀수. 홀수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이면서 0보다 작은 거듭제곱근이 나오는 경우는 음수의 홀수제곱근일 때밖에 없잖아요. 기억나니? 음수의 홀수제곱근일 때만 거듭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므로 얘가 0보다 작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거는 A는 음수, 그러니까 음의 정수겠죠? 음의 정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N은 홀수여야 되는 거죠. 홀수. 그쵸? 그러면 지금 아까 N의 후보들 중에서 홀수인 애들만 골라나? 3, 5, 7 이렇게 세 개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N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나식을 보면요.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해놓고 n제곱근을 씌웠는데 지금 우리는 n이 홀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치? 홀수 거듭제곱이면 부호가 살아있으니까. 자, 근데 그 뒤에 거는 n 플러스 1제곱근이고 안에도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건 지금 짝수 제곱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던 n 플러스 a가 어떨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그럼 요게 그대로 n 플러스 a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떨 수도 있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요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던 애가 마이너스고 n 플러스 a가 그대로 나왔고 이게 마이너스 3과 같은 거니까 이거는 n 플러스 a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앞에 있던 마이너스 1과 얘가 새롭게 달고 나온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그냥 n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자, 요것을 만족하는 경우 또는 요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n값이 3, 5, 7로 3개로 정해져 있고 a는 정수 중에서도 음의 정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므로 n 플러스 a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자, n값이 3이면 돼, 안 돼? 3은 안 되지, 그지? 그럼 a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n이 3은 안 되고 n자리에 5를 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2 한 쌍 나오고 또 n자리에 7 넣어주면 어때요? a는 마이너스 4 요렇게 또 한 쌍 나오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거는 요렇게 두 쌍이고요.
자, 요 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n자리에 3을 넣어도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n자리에 5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8 나오고 n자리에 7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10 나오고 자, 그래서 모두 세 가지가 가능하다. 총 우리 몇 개를 찾았어? 5개. 3번이 되겠네. 그지?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그림을 조금 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3차 함수가 있는데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와 y는 루트 2가 만나는 지점이래요. y는 루트 2. 여기쯤에 뭐 이쯤에 있을 테니까 루트 여기쯤에 있다고 할까? y는 루트 2 그러면은 여기서 띠리리리리리리 가가지고 여기가 루트 2고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가 루트 2면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루트 2가 x 세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6제곱근 2 그러니까 2의 6분의 1제곱인 거죠. 그지? 자, 그렇게 이제 a라는 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OA를 지름으로 한대요. 그러면 OA를 그어놓으면은 OA가 요렇게 생기겠지? 자, 요거를 지금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대. 그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출발해서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릴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그쵸? 이 원을 잘 그려야 돼. 이 원을 잘 그려보면 지금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지점에서 그대로 X축으로 수선을 딱 내렸을 때 그때 그 지점이 내가 그린 원 위에 정확히 놓여야 되죠. 맞니? 왜냐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고 이 빨간 선이 이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그 직각삼각형의 요 한 점이 반드시 이 원 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AOH라는 삼각형이 지금 여기 보이는 그냥 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랑 높이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끝났지 뭐. 2의 6분의 1제곱이 밑변이고 2의 2분의 1제곱이 높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줘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까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답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치? 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림만 잘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자, 그다음 밑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요. 마지막 문제예요? 아니죠. 4번, 5번, 6번도 오늘 풀어요? 노력해봐야지. 너무 힘들어요. 와, 뭘 힘들어. 힘들게 봤어. 숙제 많은 것보다 나. 너 많이 놀고 왔잖아, 제이야. 안 남았어요. 시험 끝나고 얼마나 논 거야, 지금? 저 시험관에 3학년 됐어요. 하루도 먹으니까 빼.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서 CA 위에다가 D를 잡았는데 AB와 BD가 같도록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잡았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잡은 거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A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C의 길이 그냥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잖아. 그죠? 피타고라스 돌릴 건데 이거를 AC의 제곱은 이렇게 써보면 자, 요 놈을 제곱하게 되면 그냥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 4제곱근 12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 12가 되는 거니까 루트 12는 2 루트 3이죠. 요거를 더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지? 요 놈을 제곱하면은 루트 12니까, 그죠? 2루트 3이 돼서 둘이 더하면은 3루트 3이 되겠네. 그치? AC의 제곱은 3루트 3이고, 그러면은 얘는 AC를 쓰자면 다른 애들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써보면 4제곱근 27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가 4제곱근 27.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이용하면은 어디를 알아낼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ABD라는 삼각형 이등변이기 때문에 수선을 딱 내리면 그 수선에 의해서 요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AB라는 선분이 수직 이등분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런 상황이니까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를 H라고 이름을 붙이면 소공식으로, 그쵸? 소공식이 뭐야? AB랑 BC 곱한 게 요거 빨간 거 곱하기 AC, 그쵸?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지? 그래서 그걸 써주면은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12는 4제곱근 27 곱하기 BH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BH는으로 다 정리를 하면은 싹 다 4제곱근 있는 거니까 4제곱근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은 36분의 29, 27. 그럼 4분의 3인가요? 4제곱근 4분의 3? 그쵸? 4제곱근 4분의 3? 이렇게 됐네. 3분의 3 아니라 4분의 3인가요? 3분의 4니? 아, 그런가? 네, 3분의 4네요. 3분의 4. 큰일 날 뻔했네. 4제곱근 3분의 4. 자, 그러면은 BH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게 이제 목표니까 밑변을 찾으면 되죠. 그죠?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 AH를 찾으면 되겠지. AH는 어떻게 찾을까요? 피타고라스를 돌려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요 빨간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4제곱근 3분의 4인데 지금 보면 이 빨간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이랑 뭐예요? 닮음이죠. 근데 잘 봐봐. 이 큰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이랑 제일 긴 변을 비교해 봤을 때 4제곱근 안에서 4배죠. 그럼 이 빨간 애도 AH랑 BH를 비교해 보면 같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4제곱근 안에서 요 길이가 4배일 거야. 4제곱근 안에서. 그러면 여기는 뭐야? 4제곱근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피타고라스 돌려봐도 되지만 귀찮잖아. 여기가 4제곱근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그냥 방금 찾은 4제곱근 3분의 1에다가 아까 찾은 4제곱근 3분의 4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죠. 뭐 어차피 뭐 곱하기 2하고 나누기 2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4제곱근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나요? 요게 그럼 문제에서 말한 S네요. 그쵸? S를 제곱하고 3배 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야, 이 4번이 제일 어려워. 6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 그래서 4번까지만 해볼게요. 제일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해야지.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푼 거는 다 뭐 풀만하잖아, 그지?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좀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딱 처음 문제를 보자마자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풀기 좀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바를 그냥 이게 글로 적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요것이 지금 자연수가 된대요. 그쵸?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이 부분만 빼오면 2m 이렇게 곱해주고 2m 로그 2의 m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자연수. 그쵸? 얘가 4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m 값이 지금 자연수니까 이 m이라는 요 부분도 자연수겠죠. 그럼 자연수에다가 얘를 곱했을 때 4의 거듭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로그 2의 m제곱은 무슨 수라고 볼 수 있을까? 적어도 최소한 유리수는 돼야 돼요. 분수의 형태일 수도 있어. 분수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루트일 수는 없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유리수는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잡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이거는 될 거야 라는 조건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운 좋게 이렇게 되는 거 말고, 그죠? 자, 그럼 얘가 적어도 유리수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얘를 로그 2의 m을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뭐 p분의 q 이런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p분의 q라고 나타냈을 때 이 유리수의 정의는 p하고 q는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정의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때 m 값이 지금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이나 이런 분수일 수 있을까요? 분수일 수 없어요. 결국 m 값이 2 이상의 자연수면서 얘가 유리수가 나오려면 결국은 m 값은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2의 p분의 q제곱인데 결국 생각해보면 이 p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그 서로 소인,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인데 이놈이 만약에 1이 아니면, 얘가 만약에 뭐 2나 3이나 이런 숫자면 결국 m 값은 루트를 씌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m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 결국 그러면 그냥 2의 q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m 값이 2의 q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m 값이 2의 q제곱이다 라는 것을 요 위에 식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m 자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의 q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 자리에 2의 q제곱 들어가면 그냥 이게 통째로 q가 되죠. 요렇게 한 것이 지금 4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q는 정수인 겁니다. 그죠? 정수. 그러면 m 값이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q에다가 넣을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뭘까요?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1이겠죠. 그죠? q가 1일 때부터 확인할 수 있죠. q가 0이면은 m 값이 1이 돼 버리니까 2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에 어긋나니까. 그죠? 그래서 q 자리에다가 1부터 넣으면서 과연 그러면 q에다가 1을 넣어봤을 때 이 전체 값이 4의 거듭제곱이 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거듭제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m 값을 하나 찾은 거고, 만약에 넣어봤는데 4의 거듭제곱이 안 나와, 그러면 걔는 m 값이 아닌 거죠. 그죠? 요게 m 값이 아닌 거죠, 요게. 그래서 q에다가 우리는 1부터 넣으면서 이걸 만족하는 숫자가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q에다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4의 1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 그럼 q가 1일 때는 m 값이 하나 찾아졌네. 그 m 값은 2의 q제곱이니까 q에 1 집어넣으면 여기서 얻어진 m 값은 2겠죠. 그리고 얘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첫 번째 m 값이니까 얘가 a1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q에다 2 넣어볼게요. q에다 2 넣으면 2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4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것도 m값 하나를 만들어 냈다라고 볼 수 있네. 그죠? 그러면 q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 m값은 몇이야? 4인가요? 이게 두 번째 항 A2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q 자리에 3을 넣어볼게요. q 자리에 3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3 되나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q가 잠깐만 m 자리에 2의 q제곱을 넣었을 때 여기가 q면 모양이 이상하네. 아, q에다가 3 집어넣는 것은 q가 3이면은
Q가 3, M 값이 3. 뭐 이거 뭐 걸러내면 걸러내는 건데 이렇게 되는 숫자는 애초에 우리가 넣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Q가 지금 요런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Q 자체도 그치 2의 거듭제곱 모양이어야지. 그치 2의 거듭제곱 모양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넣어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 다음 2의 거듭제곱이 되는 숫자는 4잖아요. 4, 8, 16 이렇게 나가봐야지. 그러면 Q 자리에다가 이제 4를 넣어보면은 2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4인데 얘는 잘 정리해봐도 2의 7제곱이니까 4의 거듭제곱 모양은 아니지. 그죠? 4의 거듭제곱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Q 값은 M 값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얘가 4의 N제곱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M 값이 안 나오고 자, 그 다음 Q 값인 8을 넣어볼게요. 8. 2의 거듭제곱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8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8이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의 12제곱이죠. 그러면 4의 6제곱인가? 그죠? 네, 4의 6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됐네. 그럼 여기서 또 M 값이 하나 나왔고 그때 M 값은 누구냐면 Q가 8인 상황이니까 2의 8제곱 256인가요? 얘가 그러면 A3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3 찾았고 A1 찾았으니까 요 두 개를 곱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512가 되겠다. 그쵸? 512. 요렇게 풀면 되는 문제. 어렵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단원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었던 23년 거 1강의 나머지 문제들 하고요. 그 다음에 22년 거랑 21년 거 그리고 또 1강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오시면 되겠고 우리가 토요일 날은 확통을 할 거거든요. 확통. 미적. 니네는 미적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요 숙제는 월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까지. 실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험 테이블에 답인데 답만 있거든요. 답만 있어. 근데 니네 저거 있니? 올해 거 수특 샀니? 아니 근데 이거 미적밖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채점 어떻게 해요? 어떤 거? 그럼 이거. 여기 그게 다 있다니까. 아니 이거